7개.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그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 CNN에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어저께 기사네, 7일이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그 공약으로 내 대통령이 되면은 뭘 할 거야? 라고 내세운 게 있죠. 마스터 플랜. 야, 제목을 보면요. 레디컬 리포메이션. 급진적인 개혁을 한대요, 트럼프가. 그래서 오늘 CNN은 트럼프가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트럼프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4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4가지를. 그 4가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시민권 폐지. 야, 이거 대박이죠. 우선 불법 이민자 추방은 트럼프가 강하게 하던 말이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을 좀 국경 정책을 좀 되게 약하게 했죠. 느슨하게.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실은 대처를 안 했어요. 헬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 특히 일자리 같은 거, 특히 히스패닉이나 아니면은 그런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고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이 또 미국 사회에 끼치는 플러스가 있어요. 다 마이너스가 아니야. 역대 정부들이 불법 이민자를 그래도 완전히 아주 칼같이 막지 않은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법 이민자들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 내요. 그 사람들이 가짜 사회보장 이 번호 받아가지고 세금을 낸다니까요. 세금을 내는데 혜택은 없어요. 혜택은 없어. 그래가지고 물론 그게 엄청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이득도 있고,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경제와 관련해 갖고 도움되는 것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 그런데 또 문제점도 있지요. 근데 하여간 제일 큰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라고 분노하는 이 미국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단호하게 불법 이민자들, 그냥 이민자가 아니에요. 언론들이 좀 거짓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이민자들이 아니야. 미국에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단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단호하게 하겠다는 거야, 단호하게. 그거 하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은 그거 아닙니까? 속지주의?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미국인이에요. 다 아시죠?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일부러 원정 출산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미국인이에요. 심지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왔어.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는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어떤 일이 있어요? 부모가 불법 이민자야. 근데 아이는 시민권자야.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그래갖고 아이는 미국에 남고 부모만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출산 시민권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출산 시민권을 폐지해버리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수성헌법, 이 수성 제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하고 이거 하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연방정부 구조의 전면적 개편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스케줄 F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방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하려고 하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말 안 듣는 공무원들 그냥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거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국방 및 경제 분야 개혁. 이 부분에 있어갖고 머스크라든가 케네디 같은 인사들을 정책 자문으로 포함시키고 국방 및 보건 시스템 재편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보였지요.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거 대폭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강력책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정부 예산 통제권을 의회에서 대통령령으로 가져오는 정책. 황당하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예산 편성은 누가 합니까? 짜는 건 행정부가 하지만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요번에 국회에서 우리 같은 경우 검사 특활비 같은 거 다 잘라버렸죠.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자를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부 예산안 국회한테 이렇게 심의받고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어.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임파운트먼트 원칙이라고 하는데 의회에 예산 지출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권한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그 CNN 기사는 트럼프의 이런 급진적인 마스터 플랜들이 실행 가능할지, 그리고 법원과 의회가 이걸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논의가 앞으로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사입니다. 어디까지 할지. 근데 트럼프는 이거 할 의지가 지금 충만하죠. 진짜 하려고 하고 있어. AP는 요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AP도 요새 모든 언론이 다 트럼프예요. 근데 AP도 뭐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몰락했잖아요. 지난 대선 지고 나서. 몰락하고 1월 6일 그 의회 정부 사태 터지면서 인기도 엄청 없어지고 그리고 수사받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 근데 화려하게 부활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트럼프가 이렇게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2001년 퇴임 당시 인기도 떨어졌고 또 재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았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후 다양한 스캔들이라든가 법적 문제가 있어갖고 재기할 수가 도저히 없어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재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선 미국이 물가, 높은 물가,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의 그 지지를 얻었다는 거죠. 그 젊은 세대와 소통을 많이 했대요. 저는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대요. 트위터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나 알아보진 않았어요. 뭔가 많이 했나 봐. 또 정치적 체제에 불만을 푸는 유권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는 거죠. 특히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그들한테 우리 일자리 뺏겼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또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고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더 결집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이든이 건강 문제로 재선에 나가지 않기로 하면서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맞춰갖고 트럼프 캠프가 또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했고 해리스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기사는 트럼프가 제가 앞에 설명했던 출생심의권 폐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공무원 해고 정책 같은 이런 개혁을 내세워가지고 보수적인 정책과 경제 문제를 강조하면서 지지층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아랍 유권자들을 자기들 지지자로 만든 거죠. 이건 대단하죠. 여기서 민주당이 사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봐야겠지. 자기들의 당연한 지지층을 여겼던 사람들이 다 이번에 등 돌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를 통해 기존 미디어를 벗어나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혔고 친근한 이미지와 유머 감각으로 어필을 했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트럼프는요 그냥 금수저가 아니죠. 트럼프가 무슨 금수저입니까? 완전 다이아몬드지. 트럼프는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고 트럼프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론 사우디 왕자들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사실은 화려하게 살았고 다이아몬드 서민들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친근해요. 친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트럼프? 막 개구쟁이 같고. 저도 트럼프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보면 트럼프 되게 친근하고 마치 되게 뭔가 털털하고 느낌이 엄청난 사치, 엄청난 사실은 뭐 이 방탕한 인간이지만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얼마나 그냥 막 해맑고 장난꾸러기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익살스럽고. 근데 그런 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는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화면으로 나오는 트럼프는 굉장히 익살스럽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되게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게 젊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필됐다는 거죠. 이런 캐릭터는 흔치 않지요.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적용돼가지고 트럼프가 부활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AP. BBC가 오늘 그 푸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푸틴이 입장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 푸틴이 그 소치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이번에 기사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이 트럼프를요 뭐라고 했다고요? 용기 있는 인물로. 용기 있는 인물. 엑스님께서 말하는 거 미디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은 미국의 사실은 주요 언론들이 다 트럼프를 싫어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사실은 제가 지금 외신이나 갖고 오는 기사도 있잖아. CNN이건 BBC건 AP건 로이터건 다 반 트럼프거든요. 사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터 마찬가지죠. 사실은 다 반 트럼프야. 뭐 폭스라든가 극히 일부 언론만 트럼프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라는 게 이제는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만으로도 그것들의 필적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트럼프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현상은 이건 정말 대단하다.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하냐 반대하냐 그걸 떠나가지고 트럼프 현상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공화당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공화당에 대한 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트럼프가 아니었으면은 공화당이 이번에 이길 수 있었을까? 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개인기가 엄청나게 셌고 이게 공화당에 대한 지지라고 하면은 모르겠다. 상하원 다 이겼으니까 또 모르겠네요. 예. 하여간 뭐 민주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존 언론들의 이런 지지 없이 이렇게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뭐 CNN이건 이런 언론들이 다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죠. BBC 푸틴 얘기하는데 이 기사는 푸틴이 이번에 트럼프의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트럼프를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는 거죠. 푸틴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모든 방향에서 공격받았다 라면서 트럼프의 강인함을 이번에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푸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선되면은 전쟁 하루면 끝나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MBC하고 인터뷰하면서 푸틴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푸틴도 오늘 트럼프가 전화 오면은 나도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서로 구애하고 있어. 조만간 둘이 대화할 것 같아. 그러면서 오늘 기사에서는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 EPC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낯선 용어인데 우리가 보통 유럽 하면은 EU만 알고 있잖아요. EU. 그런데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EU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EU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EU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너무 당연시 알고 있는 노르웨이, 스위스 EU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EU하고 스위스는요, EU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유럽을 EU가 보통 우리는 유럽 이꼴 EU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U에 들어가지 않는 비-EU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크롱이 지난 2023년인가에 그 EPC를 마크롱 주도로 만든 거예요. 그 EPC가 뭐냐면 EU 플러스 비-EU 국가들을 다 포함하는 공동체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예요. EPC. 근데 요번에 EPC가 있었는데 EPC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이 기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선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따뜻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유럽에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 영국의 키어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에게 우리는 너희들 지원할 거야, 확고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승리를 막 축하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협상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젠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뭐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재임 동안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면서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 또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BBC 내용이었습니다. 폴리티코가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폴리티코를 보는데 이 폴리티코 내용이 너무 재밌어. 지금 보니까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아까 엑스님 오셨고 모에님 오셨습니다. 실방 기다리다가 죽으셨다고. 또 포카드님 감사합니다. 화살표 뭔가요? 포카드님? 화살표? 어떤 화살표요? 화살표가 뭐지? 잘 모르겠네. 포카드님이 말씀하시는 화살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폴리티코. 폴리티코 기사들에 재밌는 게 많아요, 보니까. 근데 오늘은 어떤 기사냐면은 트럼프가 사실은 이 지난번 선거 진 다음에 위기가 많았거든요. 그 위기는 지금도 있죠. 사법 리스크. 트럼프는 진짜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이미 유죄가 나왔잖아. 이번에 뉴욕 법원에서 트럼프 실형 때리면 감옥 가야 돼요. 트럼프도. 이런 위기가 많아.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때 지금 트럼프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분노하고 있잖아. 저것들이 지금 나 죽이려고 정치 수사했어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바이든 때 정치 수사했으면요 트럼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를 제대로 수사를 한 건지 뭐 한 건지, 트럼프가 부활했잖아. 이거와 관련해 갖고 폴리티코가 기사를 쓴 거예요.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법적 처벌을 지금 피하게 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큰 실수, 큰 실책, 큰 실책 때문에 트럼프가 법적인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봤어. 뭐냐면 기사는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때의 그 법무부의 중대한 실수 때문에 어부지리로 재선에 성공하고 여러 가지 법적 혐의에서도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법적 책임 문제는 사실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또 미칠 수 있어도 불구하고 누가 문제였냐면 법무부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미흡하게 대처하면서 트럼프가 결국 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랑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똑같아 지금. 아니 사실 윤석열이 2019년도에 겁난 일으켰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개입해가지고 이 새끼 너무 무리하니까 이거 검찰총장직 그냥 날려버린다거나 그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계속 임기를 인정해야 돼, 존중해야 돼, 막 그러다가 키워준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식이야, 여기서도. 법무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결단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은 트럼프를 이렇게 키워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2건의 연방 형사 소송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됐냐? 무효화됐어요. 무효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선이 확선되면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요번에 사임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잭 스미스에 대해 복수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는 트럼프가 재선 후 스미스를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거죠. 또한 조지아주의 선거 방해 사건이나 스톰니 데니얼스 사건 등도 트럼프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 지금 수사하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이미 어려워졌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게 왜 그러냐? 초창기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재선을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초기에 트럼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재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재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2021년 초에 형성된 1월 6일 조사위원회가 트럼프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막 촉구했거든요. 이거 촉구했어요. 조사해야 된다고. 근데 갈란드가 이거를 굉장히 모른 척, 늦게 반응하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또한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 공화당의 지도층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공화당 안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말고 대선 나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트럼프를 무시한 거야. 공화당에 있던 그 잠룡들이 있거든요. 잠룡들. 근데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다만 트럼프를 좋아하는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트럼프를 사면하겠다. 약속을 했거든.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들 치고 나올 줄 몰랐거든요. 트럼프는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 트럼프를 옹호하고 트럼프 표를 얻으려고 옹호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트럼프를 완전히 재기시켜준 거죠. 재기시켜준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공화당 성향 판사들이 지금 있지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일 전에 트럼프가 재판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거. 이거는 법적 원칙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폴리티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트럼프가 법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선을 성공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적 대응 미숙,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의 묵인, 또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이 3가지로 트럼프가 부활했다. 이게 오늘 폴리티코의 그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화살표 위에 요거요. 이거 뭐냐면은 유튜브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냐면 하루 제가 슈퍼챗 그 목표량, 미션량, 목표량을 정하면 그 정했을 때 미션을 수행하는 뭐 그런 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뭔가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목표가 5분한테 슈퍼챗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설비수리 놀사님이 주셔가지고 한 분이 충족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빨리 슈퍼챗을 보내셔갖고 5명을 빨리 충족을 시켜주면 오늘 목표가 도달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하루에 5명, 5분이 슈퍼챗을 보내가지고 이 미션을 클리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자본주의의 이런 뭐라고 할까, 장사놀이죠, 뭘. 부끄럽습니다. 오늘 그리고 외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알자지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이 유명한 언론들 있죠. 해외 언론들에 다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열받는 게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축구했나 봐요, 요번에. 축구했는데 이스라엘 축구팀 마카비 델 아비브라는 축구팀이 있나 보죠. 그 축구팀이 이스라엘이 요번에
네덜란드에서 축구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축구팀 서포터들 있잖아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뭐냐면, 모혜님, 감사합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애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축구팀 응원하려고 온 그 서포터들이야. 근데 이 애들이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 팔레스타인 그 관련해가지고 그 시위하고 있던 시위대랑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른 유럽 언론들을 보잖아요. 제가 이거 오늘 기사 많이 봤어요. 다른 언론들. 봤는데 다 어떻게 기사가 써있냐. 유럽 축구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시위대한테 맞았다. 맞은 것만 써, 맞은 거. 왜 맞았는지 안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이 맞은 것 때문에, 지금 이거 반유대주의다. 막 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제가 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알자지라에서 좀 자세히 기사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은 이 서포터들 있죠. 이 새끼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충돌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먼저 시위를 걸었어요. 시위를 걸어갖고 그 시위대한테 가갖고 시위대가 들고 있는 깃발 있잖아요. 그런 거 뺏고 막 꺾어버리고 여기서 이 친상짓거리 한 거예요. 친상짓거리를. 그러다가 싸움이 난 거지. 팔레스타인 깃발 막 내려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거기서 지랄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시위 하던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야. 근데 시비는 누가 걸었냐? 얘네들이 건 거야, 얘네들이. 근데 다른 언론들에서는 얘네들이 시비 걸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피해자야, 피해자. 오로지. 그래갖고 알자지라는 그나마 요번에 이게 왜 벌어졌는지 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디언 기사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암스테르담에서 공격받은 풋볼 팬들을 위해서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구호 항공기를 보냈다. 야, 이게 뭐야? 구호 항공기? 레스큐 플레인? 마치 이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애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이 위기에 놓여가지고 국가에서 항공기 보내가지고 구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니까, 이 개새끼들, 이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이 자기네 사람들 구출하려고 지금 구출 항공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구출 항공기를. 황당하지요. 누가 보고 있으면은 이 암스테르담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린치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번에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5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62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게 큰 사건이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뭐라고 하냐. 네덜란드의 빅쇼프 총리는 반유대주의적 폭력이 전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해요. 네타냐후는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 네덜란드 극우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스 같은 경우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이 뭐라고 하냐. 요번에 일어난 사건을 뭐랑 비교하냐면 크리스탈 나우트 사건과 비교하고 있어요. 크리스탈 나우트. 여러분 크리스탈 나우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추성의 밤. 1938년 11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홀로코스트의 전조였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반유대주의자들이 이 유대인들 상점 있죠. 상점의 유리를 다 깨버렸어요. 다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폭력을 가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 유리가 다 깨지는 바람에 유리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막 빛이 나는 거야, 빛이. 크리스탈.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크리스탈 나우트라고 부른 거예요. 그다음부터 추성의 밤. 유대인 박해의 시작이에요. 이때가 유대인 박해의 시작이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딱 11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크리스탈 나우트하고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네? 반유대주의네? 하면서 지금 유럽에서 이거 가지고 엄청 크게 떠들고 있는 거야. 이거 또 유대인들 반유대주의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 누굽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의장인 차난 헤르츠베르그라는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깊이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건 나치들의 과거, 이 크리스탈 나우트와 똑같은 거다라고 그 지랄을 연명을 떨고 있습니다. 아, 정말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유태인 새끼들 정말 구역질이 나, 저는요, 지금. 지금 지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생각했을 때, 과거에 제 조상들이 홀로코스트 당한 거? 이거 안타깝죠, 분명히. 근데 지금 이 새끼들이 네덜란드 가갖고 행패 부리다가 매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반유대주의라고. 그리고 나는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열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좀 지난 거예요. 10년 전에, 10년 전.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2014년 7월 14일 날 찍힌 사진이에요. 과거에. 이때가 언제였냐? 여기가 어디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가자 있죠. 지금도 가자랑 싸우고 있지만 이때도 가자에 폭격할 때, 폭격 막 하는 거를 지금 이스라엘 애들이 와갖고 여기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막, 어떻게 걱정돼. 그게 아니죠. 이때 유명했어요, 이 개새끼들. 뭐라고 하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스데롯 시네마. 스데롯은요, 이 언덕이 스데롯 언덕을 하거든요. 이 언덕이 시네마라는 거예요, 시네마. 얘도 웃고 있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자를 폭격하는 거를 보면서 박수 치고, 수쳐 먹으면서 화로성 지르고, 그랬어요, 이 개새끼들. 지금도 다른가요, 지금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이런 새끼들이 지금 무슨 반유대주의 반대한다고 하고, 나치들이 지금 했던 짓을 또 회상시키면서 우리가 박해받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 정말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나쁜 새끼들 아주.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요번에 이스라엘 그 축구 서포터들이 네덜란드 가갖고 처맞은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그냥 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나쁜 놈들.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아까 소다미님, 그리고 모현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시간제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시간 지나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내일부터는 2시간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모혜님과 소다미님, 양희님, 오늘 4분이 했는데, 아깝다. 거의 됐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외신 마지막 이슈는 뭐냐면, 로이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당선되면서 지금 캐나다가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망명하는 사람이 많대요. 캐나다로 망명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망명을 캐나다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지금 망명 신청자 급증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대규모 추방 정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갖고 캐나다 경찰과 이주 지원 단체들이 트럼프 정부를 피해가지고 캐나다로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지난 1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때도 문제가 됐는데 지금 더 준비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던 2017년에도 망명 신청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퀘벡, 또 뉴욕의 룩섬 로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현재 캐나다와 지금은, 그때는 그냥 입국했어요. 했나봐. 근데 지금은 캐나다와 미국의 양국 협정이 확정이 돼가지고 공식 입국 지선뿐만이 아니라 비공식 경로로 망명을 해 들어오면 캐나다는 무조건 돌려보낸대요. 그래서 망명 신청자들이 감시를 피하려고 어디에 한 2주간 숨어 있다가
망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또 신청이 되나 보죠. 하여간 캐나다는 이미 기록적인 망명 신청자 수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2023년 7월에는 약 2만 건의 망명 신청자가 있었고 현재 25만 명 정도의 그 망명 신청이 있는데 처리 못해갖고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토론토의 FCJ 난민센터의 설립자인 롤리 리코는 트럼프 당선이 캐나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더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을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국경 강화는 미립국 브로커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줘가지고 이들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요금을 또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난민센터와 이민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할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만명 신청자 급증에 대비한 계획을 아직은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면서 하여간 트럼프 당선이 이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파도 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불법 이민은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까지 사무리가 준비한 사무리 외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무리 외신이었습니다.